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의 총책으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이러한 조직, 즉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총책이 아니라고 총책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했습니다. 사실 총책으로 기소되면 형량 자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위 가담자들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면밀한 상담 끝에 총책이 아닌 점에 대해서 무죄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이 되어서 총책이라는 점이 향후 판결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총책으로 기소되거나 또는 팀장으로 기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한 역할보다 높게 기소됐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팀장급에 있어서는 실제 팀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런 조직원들한테 조금 더 살갑게 대하고, 또는 처음에 가담한 조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팀장을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안에 있어서 총책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총책으로 기소가 되어서 이 점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했는데요. 단지 내가 총책이 아니라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책에서 빼기 위해서는, 즉 어떤 역할에서 그 역할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왜 그런 역할로 오해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오해를 했다고 진술한 사람들, 즉 이 사람이 총책이다 또는 팀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을 직접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과 다 직접 증인심을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실제로 한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총책은 누가 또는 팀장은 누가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밝혀냈고, 그래야 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총책 부분이 실제 판결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14명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기소 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있어서 이 조직의 총책으로 된 것인데요, 실제 판결문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서 양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형서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판결에서 또 주목할 점은 추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가 된 것입니다. 보통 추징을 뺀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략으로 임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수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데 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확정되었다 치면 실제 수익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고요. 또는 수익 산정 근거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의를 했다는 점, 즉 피해 회복의 심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튼 이 사안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수원에서 진행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는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역할 다툼을 무죄 지원한 것인데요. 여튼 저희는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금의 산정 근거 자체에 대한 증거를 다투어서 실제로 추징이 미성호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제 검사님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총책이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5억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해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억 원가량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기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기재가 삭제되었고, 두 번째로 5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여부 또는 구체적인 범죄 수익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해서 추징이 미성호된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총책으로 기소된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아울러서 이 추징까지도 이어져서 미성호가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무죄 주장은 어떤 경우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오히려 괘씸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을 총책이라고 지목한 다른 공범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증인 신청하였고, 한 분 한 분과 왜 그렇게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잘 설명을 해서 실제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들어주시고 또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피고인도 자신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안처럼 자신이 한 역할보다 더 큰 역할로 기소가 되고 또 그것이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누군가는 자신이 한 역할보다
낮게 기소가 되고 또 그렇게 처벌된다는 좀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재판을 억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한 것이고요.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자신이 한 것보다 더 큰 역할로 수사를 받고 이어서 재판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성실하게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1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사무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보이스피싱 사건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 혼자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많은 분야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파산해생 사건 하지 않고요. 가사 사건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경제금융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 유사주신 사건, 리딩방, HTS, P2P 같은 사건에 저희의 노하우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보다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하신 많은 분들 덕택에 저희 사무실도 이렇게 계속해서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렇게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